자, 페이지 161페이지. 이제 뭐 배울 거냐면 중력장 내의 물체운동. 그 중에서 특별한 경우 자유, 낙하, 운동. 자유, 낙하 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유, 낙하 운동의 뜻은 뭐냐면 물체가 다른 힘은 안 받고 오로지 무슨 힘만 작용하고 있을 때. 그치. 오로지 중력만 받으면서. 이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력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물체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떨어지는 물체가 중력 말고 뭐 다른 힘이 있나요? 다른 힘이 사실은 있지. 뭔 힘이 있어? 공기저항력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자유낙하 운동을 관찰하는 건 힘들어요. 특별한 장치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고, 일상생활에서는 자유낙하 운동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공기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물체는 공기의 저항을 쉽게 해서 마찰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건 일단은 그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뭐만 적용한다? 중력만 받고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니? 네.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 결론부터 머릿속에 빡 박히게끔 해야죠. 등 가속도 운동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9.8 m/s 제곱이다. 어떤 물체든지 질량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가속도는 9.8 m/s다. 그러면 9.8 m/s 제곱 끝! 해석해야 돼. 아,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뿐만 아니라 얘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9.8 m/s 제곱의 이 가속도가 이거 가속도라는 뜻은요, 1초마다 속도의 크기가 얼마씩 빨라진다는 얘기야. 9.8 m/s씩 빨라진다 이 뜻이에요. 이게 가속도가 9.8 m/s 제곱이란 뜻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 이게 자유낙하 운동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로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요, 만약에 처음에 봤을 때 0초였을 때 속도는 당연히 빵이었겠지.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린다고 쳐요. 그러면 1초 지났어, 2초 지났어, 3초 지났어, 4초 지났어, 이런 패턴으로 계속 지난다고 쳐. 그러면 1초인 순간의 속도는 얼마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9.8이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여기가 9.8이라고 치자. 속도가 단위는 m/s 0에서 9.8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야. 점점 빨라져야 된다는 뜻이야. 2초였을 때 순간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또 9.8이 빨라져서 19.6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죠. 아시겠죠? 질량은 안 썼잖아요. 질량이 뭐 얘가 지금 떨어지는 물체가 1kg짜리예요, 2kg짜리예요, 10kg짜리예요, 100kg짜리예요? 상관없이 모든 물체가 다 그렇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어떤 물체든지 간에 질량과 관계없다. 질량과 무관.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질량과 관계없이 등 가속도 운동이고 가속도의 크기는 9.8 m/s 제곱이 나와야 한다. 그게 자유낙하 운동이다. 알겠니? 자,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지? 복습! 이 그래프에서 요 면적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 이동거리. 그러면 1초 동안의 이동거리 계산해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가 아니라 이 그래프 그리고 요 면적 계산하면 됩니다. 몇 미터 나와? 계산하기 짜증나지? 9.8을 10으로 계산할게. 그러면 계산이 암산이 좀 더 쉬워지겠지?
9.8이나 10이나 그게 그거잖아. 안 그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중력과 속도를 10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긴 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0이 되겠지. 그러면 요 면적 얼마가 나와? 대략 5m 나오지. 다시 그래서 자연학한 물체가 1초 동안에 떨어진 거리는 5m가 됩니다. 10m예요. 그러면 안 돼. 1초인 순간 속도가 10m/s가 됐다는 뜻이지 10m 이동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동한 거리는 몇 m가 나온다? 5m가 나온다. 왜 10m가 안 나오고 5m가 나와요? 속도가 계속 10m/s가 아니었잖아. 점점 빨라져서 1초인 순간의 속도가 10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1초에서 2초 그 다음 과정에 1초 동안의 이동거리는 몇 미터가 나와? 요거 몇 미터 나오니? 30. 요거 지금 요 0에서 1초까지는 5m 떨어졌다라는 거 계산되죠? 네. 1에서 2초까지는 몇 미터 떨어질까? 15m. 15m야. 그치? 계산하기 어려우면 여기 봐. 센스가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요 삼각형 하나가 몇 미터짜리라고? 면적이 5m짜리야. 그러면 얘는 이런 삼각형이 여기 안에 몇 개 들어가 있어? 하나, 둘, 세 개. 5, 3, 15. 15m. 그 다음에 2에서 3초는 여기는 몇 미터일까? 역시나 여기다가 똑같은 0에서 1초까지 삼각형을 집어넣으면 삼각형 몇 개 나와? 5개 나와. 25m. 이해돼요?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학하는 물체를 1초 단위로 사진을 찍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지 상태에서 놨어. 찰칵 1초 만에 사진 찍혔어. 찰칵 1초 만에 사진 찍혔어. 찰칵 1초 만에 사진 찍혔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혀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S라는 거리였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 거리는 몇 S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3S 거리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 거리는 몇 S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5S 거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면적의 비율이 S라면 그 다음은 3S 면적, 그 다음은 5S 면적, 그 다음은 당연히 패턴상 몇 S가 나오겠니? 7S, 9S 이렇게 나와야 돼. 꼭 1초, 1초, 1초로 계산해야 되나? 아니. 여기가 1, 2, 3, 4초가 아니라 0.1초, 0.2초, 0.3초, 0.4초 라고 해도 비율은 13579로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건 삼각형의 특징이잖아. 안 그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거리의 비율은 t, 2t, 3t 얘가 초가 1초, 2초, 3초라고 해도 상관없고 0.1초, 0.2초, 0.3초라고 해도 상관없고 0.2초, 0.4초, 0.6초 동일 시간 간격에 따른 이동거리의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다? 13579의 비율이 나와야 된다. 그게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 1kg짜리 A가 있어. 5kg짜리 B가 있어. 같은 높이에서 자연악화시킨다고 치자. 같은 높이에서. 지면이 여기쯤에 있다고 치자.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고 누가 먼저 도착한다는 얘기야. 동시에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누가 먼저 떨어져? 동시에 도달한다. 알겠니? 그랬더니 또 이렇게 오해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떨어지는 건 동시에 떨어지지만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같아? 아니죠. 중력의 크기를 물어볼 때는 얘 중력 얼마니? 얘에 작용하는 지구가 땡기는 중력 얼마니? 중력 계산 어떻게 한다고?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G를 곱한다고. mg. m은 1 들어가면 될 거고 G가 9.8이에요. 그러니까 1kg에 작용하는 중력은 몇 뉴턴? 9.8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거야. 5kg에 작용하는 중력은 몇 뉴턴? 5 곱하기 9.8이니까 49뉴턴인가요? 중력의 크기는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또 혼돈이 와. 얘가 힘을 세게 받는데 왜 속도 변화는 얘하고 같은가요? 그렇잖아. 힘을 세게 받으면 더 빨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뭐 그런 생각 안 해봤다고? 힘세게 받으면 속도 변화도 빠르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나 속도 변화는 어떻다고? 동일해. 얼마의 속도 변화가 일어나? 초당 9.8m/s씩 변하고 있다고. 왜 그러느냐? 힘을 세게 받는 대신 얘가 질량이 뭐해? 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속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 질량이 크면 힘을 세게 받아도 속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 그러니까 결론은 똔똔이가 된다는 뜻이야. 질량이 5배야. 속도 변화가 5배만큼 잘 안 일어나. 근데 힘도 5배야. 그래서 보상이 돼버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 속도 변화나 얘 속도 힘은 세게 받아. 근데 속도 변화는 질량이 큰 만큼 잘 안 일어나. 질량은 속도 변화를 저항하는 성질이 질량이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니, 유림아? 무슨 얘기인지 상상이 안 돼? 아니요. 덤프 트럭이 있어. 질량이 막 크잖아. 얘에 힘을 가하면 쉽게 속도 변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왜? 질량이 커서. 그래서 덤프 트럭을 힘을 가해가지고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거기에 합당되는 굉장히 센 힘을 줘야지만 속도 변화가 일어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힘이 세졌어. 근데 질량도 커졌어. 결국은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속도 변화나 5kg에 작용하는 속도 변화나 공적으로 같아지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가속도가 얘나 가속도가 뭐하다? 같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니? 네. 자, 얘가 물체 A고요. 여기 봐봐. A라는 물체는 그냥 자유낙하시켰어. 응? 여기 물체 B가 있는데 B는 옆으로 확 던져버렸어. 그러면 얘는 어떤 운동을 할까? 물론 얘도 중력을 받으면서 옆으로 던져졌어. 그러면 B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포물선 운동하면서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될 거 아니야. 경험한 거잖아. 이 정도는 경험하지 않니? 던지면 당연히 얘 어떻게 돼? 포물선으로 떨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A는 그냥 가만히 떨어뜨린 거고 자연낙하로 떨어뜨리는 거고 B는 옆으로 대각선으로 쏜 거 아니에요.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확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론! 같은 높이에서 한 놈은 그냥 가만히 냅뒀고 그냥 가만히 떨어뜨렸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요. 같은 지면에 누가 먼저 도달할까? 동시에 도달한다가 결론이야. 일단 결과야. 의심하지 마. 동시에 도달해. 알겠어요? 왜? 의심돼? 자, 왜 그러냐? 결론은 이렇습니다. 동시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얘 가만히 떨어뜨렸어. T초인 순간에 얘가 여기에 와 있다고 치자. B도 여기에 와 있어야 돼. 근데 얘 옆으로 던졌잖아. 옆으로 가면서 얘는 끊임없이 떨어지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옆으로 가고 T초 동안에 A가 여기 떨어지는 동안에 얘도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의미상. 알겠니? 그 다음에 이 T초가 됐어. A가 여기 있잖아. B는 어디 있어야 돼? 역시나 궤적을 다시 그릴게. 얘가 요만큼 T초 동안에 갔으면 그 다음 T초 동안에 또 요만큼 가고 떨어져서 여기 와요. 그 다음에 3T가 돼서 얘가 닿았잖아. 그러면 B도 역시나 요만큼 또 가고 궤적이 이래요. 그래서 T초, 2T초, 3T초. 결국은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알겠니? 그러면 왜 그러느냐? B와 같은 운동은요. 그러니까 A는 그냥 우리가 자유낙하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자유낙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B는요. 생각을 이렇게 해보자. 얘 운동은요. 수평 방향의 운동이 있고 그리고 무슨 방향의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수직 방향의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B는 옆으로도 가지만 밑으로 떨어지는 동시에 그 과정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우리 이 수직 방향을
다른 말로 연직 방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리는 알겠지? 근데 오늘 수업하면서 한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물체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힘이야. 알짜임. 알짜임 받은 물체는 무슨 운동한다 그랬니? 가속 운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힘 받지 않는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해요? 등속 운동을 해요. 근데 그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지도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가 점점 빨라진다.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빨라지면 운동 방향으로 힘 받았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점점 느려져. 어느 쪽으로 힘 받았다는 얘기야. 운동하는 방향에 정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느려지게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운동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힘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운동 방향 자체의 힘이 아니고 운동 방향의 정반대 방향도 아니고 운동하고 있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힘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 속도의 변화를 못 일으켜. 방향이 바뀌게 되겠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봐봐. A든 B든 간에 현재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유일하게 무슨 힘만 있다고 지금? 중력만 고려한다고. 공기저항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 중력 표현하면 A는 아래쪽으로 중력받죠? 그지? B는 어느 쪽으로 중력받아? 당연히 아래쪽이에요. 중력은 지구가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 작용한다고. 그러니까 공이 여기 있든 여기를 지나고 있을 때든 여기를 지나고 있을 때든 여기를 지나고 있을 때든 중력의 방향을 쓰라 그러면 다 연직 아래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B 같은 공은 수평 방향으로 운동도 있고 연직 방향도 운동이 있는데 일단 수평 방향의 운동을 생각을 해보자. 이 방향 운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 없어? 수평 방향에 힘이 없어. 그지? 이해되지?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짜임이 없으면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해야 된다는 얘기야? 등속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 운동한다고 했잖아. 그지? 이름 이해돼?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끊임없이 이동거리가 계속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 이동거리와 이 이동거리와 이 이동거리가 계속 같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B라는 물질을 수평 방향으로 5m/s의 속력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면 매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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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시간 지나는 동안에 수평 방향으로는 계속 몇 미터씩 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5m씩 가야 돼. 그게 등속운동. 왜? 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얘가 5m야? 그 다음 1초 동안에도 5m 가야 되고 그 다음 1초 동안에도 5m 가게끔. 간격 똑같게끔 그려야 돼. 그런데 연직 방향은 다르지. 얘가 떨어지는 과정에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연직 방향으로는 A와 동일한 형태의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A가 이만큼 떨어졌어? B도 이만큼 떨어져야 돼. A가 그 다음 순간 이만큼 3s 떨어졌어? B도 3s 떨어져서 여기 와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포물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낙하 운동하고 동일한 도달 걸리는 시간이 동일하게 걸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물어봐요. 연직 방향의 운동은 누구와 닮았니? 자유낙하 운동하고 닮은 거예요. 수평 방향의 운동은 누구와 어떤 운동을 하니? 수평 방향의 운동은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 수평 방향은 왜 등속 운동을 해요? 그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짜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교재 보게 되면 이거와 관련된 실험을 해요. 실험은 이런 거야. 실험도 이 그림을 설명 안 하면 이게 도대체 뭔 그림이에요 하는 녀석들이 있어서 실험 얘기를 하는데 책상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책상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플라스틱 자를 이렇게 설치해. 자야 자. 그리고 자 여기다가 동전 A를 올려놔. 알겠지? 그리고 얘에다가 동전 B를 자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 동전 A가 있고 동전 B가 있어. 그리고 자 요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가지고 마치
고정시켜놔. 그리고 자를 탁 칠 거야. 그러면 자가 어떻게 되겠니? 픽 돌아가겠지. 손가락을 눌렀으니까 여기를 고정으로 자가 휙 돌아갈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픽 돌아가면 얘가 돌아가면서 B는 어떻게 해? 치겠지? 그래서 B가 퓨 떨어질 거고, A는 얘가 있던 자가 픽 없어지게 되면 얘가 자가 휙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A는 그냥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은 뭐냐면 자를 침과 동시에 A와 B는 각각 뭘 의미해? A는 무슨 운동을 하면서 떨어진다? 그냥 자유낙하를 하면서 떨어지는 거고, B는 자한테 딱 맞아가지고 픽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로 의미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둘 다 책상 같은 높이에서 이 일을 벌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지면에 먼저 닿니? 이걸 실험하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나와. 결론은 이미 정해졌잖아. 누가 먼저 떨어진다고? 동시에 떨어진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자 실험은 이거예요. A는 자가 치워지니까 관성에 의해서 그냥 떨어지고, B는 돌아가는 자에 맞아가지고 앞으로 튕겨 나가게 된다는 뜻이야. 되셨어요? 자, 얘들아, A, B, C, 얘는 그냥 떨어져. 얘는 옆으로 2m/s의 속력으로 쏴버렸어. 얘는 5m/s의 속력으로 쏴버렸어. 누가 제일 먼저 떨어진다고? 다 동시에 떨어진다고. 그런데 수평으로 가장 멀리 간 놈은 누구예요? C가 가장 멀리 갔겠지. 물론 A가 떨어지는데 뭐 2초 걸렸다고 치자. A가 2초 만에 도달했다고 쳐요. B도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려? 2초. C도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려? 근데 B는 2초 만에 떨어지지만 2초 동안 꾸준히 옆으로 얼마씩 가야 돼? 2m/s의 속력으로 계속 가고 있어야 되겠지? 따라서 B가 떨어졌을 때 요 거리는 몇 미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4m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2m/s, 초당 2m 옆으로 가는데 2초 만에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지. 그러면 C는 원래 떨어질 위치에서 얼마 더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10m 더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지? 이거를 그래서 누가 응용을 해서 생각을 했겠냐? 뉴턴. 물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다 뉴턴에 대한, 뉴턴이 생각했던 거고, 뉴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 지구가 있어. 그래? 그러면 지구 높이 옥상에서 어떤 물체를 옆으로 탁 던져. 떨어지겠네? 좀 더 빠르게 던져. 좀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겠네? 좀 더 빠른 속력으로 던져. 좀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겠네? 좀 더 빠른 속도로 던져. 그러면 어느 순간 얘가 떨어지는데 지구 공면 자체가 표면이 둥근해. 계속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는데 지면과 닿고 있어, 안 닿고 있어? 그래서 얘가 돌겠지.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계속 돌겠지. 이게 뭐의 원리야? 인공위성의 원리야. 뉴턴이 생각한. 그래서 인공위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라는 조건에서 인공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쏴야 되는 최소한의 속력을 수학적으로 계산했더니만 대략 얼마의 속력을 쏴야 돼? 한번 9km/s, 초당 한 9km 날아가니까 대충 1초에 9km 날아가면 인공위성이 될 수 있대. 그 당시에는 당연히 실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이론만 가능했던 거야. 그죠? 1940년대 넘어서서 과학자들이 로켓을 개발하고 초당 9km의 속력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이 실현화가 된 거야. 알겠니? 이게 뉴턴의 생각이었다라는 얘기야. 어디 나와? 164페이지 나오네.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 뉴턴의 사고 실험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자연낙하 운동하고 포물선 운동 다시 한번 정리할게. 포물선 운동, 자연낙하 운동 포함시켜서. 자, 자연낙하하는 물체 운동을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잘 대답을 합니다. 자연낙하하는 물체 운동은요, 운동 방향과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어떻다? 같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는 얘가 이런 식으로 운동해서 떨어진다고 치자. 포물선 궤적으로. 요 지점에서 운동 방향 물어봤어. 운동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이 지점에서 운동 방향은 내 운동 궤적의 접선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운동 방향입니다. 당연히 알겠지? 요 지점에서의 운동 방향 물어보면 그 궤적의 접선 방향, 이게 그 지점에서의 운동 방향이 됩니다. 궤적의 접선 방향. 알겠죠? 그런데 각 지점에서의 작용하는 힘의 방향, 그러면 얘 유일하게 무슨 힘 받는다고? 중력 받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중력은 당연히 여기에요. 중력. 힘 방향. 얘도 중력. 얘도 중력. 힘 방향. 알겠어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를 힘 받는 방향 물어보면 그냥 연직 아래 방향.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 그래서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나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포물선 운동은 결과적으로 물어봤을 때 계속 속력 바뀌어 안 바뀌어? 점점 빨라지잖아. 자연학화 운동하고 이 연직 방향 운동 똑같다니까. 점점 빨라져요. 속력 계속 바뀐다. 엔드 운동 방향 일정하니 바뀌고 있니? 접선 방향, 접선 방향, 접선 방향 계속 어떻게 돼? 바뀌고 있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속력과 운동 방향 둘 다 모두 계속 바뀌는 운동을 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인상 이해됐지? 자, 그러면 뉴턴의 사고 실험에서 원운동은 어떨까? 원운동. 자, 하리나, 지구가 있어. 달이 있어. 간단하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거. 지구 주위에 달이 지금 뭐 하고 있니? 원운동을 하고 있죠. 공전원을 걸고 있다. 그지? 뉴턴의 사고 실험은 저거였어. 알아? 달은 지구 쪽으로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었어. 아까 얘기했잖아. 지구가 있는데 물체를 던지면 떨어진다고. 좀 빨리 던지면 좀 멀리 가서 떨어진다고. 더 빨리 던지면 멀리 가서 떨어진다고. 더 빨리 던지면 멀리 가서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지면에는 닿는다는 얘기 안 닿는다는 얘기야. 그 순간 있다고. 그게 원운동이라고. 원운동도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는 거야? 매 순간 떨어지는 거야. 단지 지면에 닿지 않을 뿐이야. 뉴턴의 생각이 왜 여기에 미쳤는지는 아니? 사과가 떨어지잖아. 아, 뉴턴 위인전? 맨날 나오는 얘기. 뉴턴이 뭐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중력을 발견했다. 걔 구라야. 무슨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중력을 발견해. 뉴턴이 얼마나 수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수년간 고민. 물론 예를 든 거지. 예를 든 거야. 사과가 떨어진다. 왜 떨어질까? 지구가 당기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늘을 봤더니만 달이 있네? 그러면 지구는 달을 안 당길까? 달도 당기고 있을 텐데 왜 달은 안 떨어질까? 이 고민에 들어간 거야. 결론은 달도 떨어지고 있다. 근데 달은 왜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까? 지구 주변에서 뭐 하고 있기 때문이다. 떨어지는데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뉴턴의 고민은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나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이나 동일한 종류의 힘이다. 물체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걸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과에 작용하는 힘이나 우주 공간에 있는 달에 작용하는 힘이나 본질은 동일한 힘이 작용한다. 이게 뉴턴이 발견한 중력 법칙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운동 왜 얘기를 하냐면
원운동. 어떤 원운동이든지 간에 원운동이라는 카테고리가 딱 들어갔어. 예. 원운동은 힘 받고 있다, 힘 안 받고 있다. 무조건 힘 받고 있어야 돼. 왜냐면 생각을 해봐. 원운동은 매 순간순간 운동 방향이, 여기서 운동 방향,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궤적의 접선 방향. 달이 만약에 이 위치를 지나가고 있어, 이 순간의 운동 방향,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에요. 이게 운동 방향입니다. 그 얘기는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운동 방향이 계속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바뀌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빨라지든 느려지든 속력이 바뀌든가 아니면 운동 방향이 바뀌어도 바뀌는 거라 그랬지. 뭐 받고 있을 때? 힘을 힘 받고 있을 때. 원운동은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매 순간 바뀌어요. 등속 운동이야, 가속 운동이야? 이거 가속 운동이에요. 저 어디서 들어봤는데 등속 원운동이라는 단어 들어봤는데요. 거기서 등속은 속력만 일정하다는 뜻이야. 빠르기만 일정하다.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 왜?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얘기는 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는 원운동은 반드시 뭐 받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힘 받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힘을, 원운동을 시키는 힘을 무슨 힘이라고 그러냐? 구심력이라고 그래.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다. 구심력이라고 하는 문장 뜻에서 이름이 나와 있어요. 구, 향할 구. 힘, 중심심. 힘력. 그러면 구심력의 뜻이 뭐겠니? 중심으로 향하는 힘. 그러니까 모든 원운동은,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어. 얘한테 무조건 힘 작용하는데 어느 쪽으로 힘 작용해? 원운동의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이게 구심력. 이게 구심력. 물체가 여기 있을 때는 이쪽으로 구심력이 작용을 하지. 알겠어요? 윤상 이해되냐? 그래서 원운동은요, 매 순간순간 힘의 방향과 그 순간에서의 순간 운동 방향은 몇 도를 이루게 돼? 90도를 이루게 돼. 그게 원운동이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90도를 이루면 원운동을 하게 된다. 알겠니? 내가 돌멩이에다가 줄 매달리고 돌려도 이것도 원운동이야. 그러면 돌멩이가 이렇게 돌아갈 때, 줄에 매달린 돌멩이가 돌아갈 때 얘도 원운동이기 때문에 힘 작용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돌멩이에 작용하는 힘은 도대체 누가 작용하는 거야? 줄을 당기고 있잖아, 내가 줄을 놔버리면 얘 원운동 해, 안 해? 그러니까 얘 원운동 시키려면 계속 줄을 당기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 줄의 힘이 구심력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야. 여기서는 누가 구심력 역할을 해요? 중력이.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네. 오케이. 자, 교재 잠깐 봅시다. 166페이지 내신 만점 문제. 같이 풀까? 1번. 그림은 M1, M2의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 AB가 R만큼 떨어져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각각 F1, F2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갈게요. F1은 F2의 크기와 같다. 어때요? 맞아요. 맞죠? 공식 뭐였어? 중력 F1이든 F2든 힘의 크기는 같고요. 계산하는 공식은 R제곱분의 G 곱하기 M1 곱하기 M2. 이게 중력 계산하는 공식이었어요. 니은 R이 커지면 F1도 커진다. R이 분모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R이 커지면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 당연히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게 아니라. 니은 틀렸고요. 디귿 M1이 작아지면 F2는 커진다. M1이든 M2든 간에 분자에 있잖아, 식에. 그러면 얘 작아지면 힘의 크기는 커진다. 틀렸죠? 답은 기억 하나만 맞다. 자, 5번. 표는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했다. 자,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문제에서 자유낙하라고 일단 나와 있잖아요.
필요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프 그려. 무조건 습관해 놔야 됩니다. 무슨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 그냥 그려. 어떻게 그려요? 이거는 고정돼 있잖아. 자연낙하하는 물체는 걔가 1kg든 2kg든 3kg이라는 관계없이 매 초당 속도가 얼마씩 빨라지게 된다고? 9.8씩 빨라져. 그냥 규격화돼 있어. 그냥 그려. 그리고 1초일 때 속도가 얼마다 표시해주면 돼. 9.8이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지. 2초였을 때 속도는 19.6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 이거 가지고 일단은 그려놓고 필요하면 써놓고 안 필요하면 그냥 한번 잘 그려봤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시간이 0, 1, 2, 3초. 0, 9.8. 니은 뭐가 돼? 19.6이 들어가야 되겠지? 네. 그래서 보기 기억. 스몰 기억은 19.6이 들어간다. 맞는 말이지? 니은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 등속 벌써 틀렸어요. 등가속 운동이에요. 지금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9.8m/s 제곱이다. 여기서 기울기가 바로 뭐예요? 중력 가속도 상수. 얼마? 9.8이다. 맞다. 가다가 답이 돼야 되겠지. 그지? 문제 6번. 질량은 5kg, 1kg인 물체 AB를 수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놨대. 뭘 물어볼지 감 오지 않니? 수업할 때 이거 설명했었잖아. 네. 질량이 달라도 자연낙하 했을 때 누가 먼저 닿는다고? 같은 높이라면? 동시에 닿아. 하지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달라요. 자, 기억.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49N이다. 맞아요? 네. 예, 중력의 크기. 다시 얘기해서 무게 계산 어떻게 한다고? 5kg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된다고. 49N.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 니은 수평면에는 A와 B가 동시에 도달한다. 당연한 얘기죠? 디귿.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A가 B보다 빠르다, 크다. A가 B보다 빠르다. 맞아, 틀려? 틀렸죠? 누가 빨라? 같다고. 동시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같은 속력을 갖고 변한다는 뜻이에요. 기억, 니은이 답이 돼야 되겠지. 7번. 자, 뭐래? 2m/s의 속력으로 던져버렸대. PQ를 지난데 수평면에 던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는 10m래. 10m래. 단 물체의 크기와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조건 제일 마지막에 문제 볼 때 항상 끝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조건 끝까지 봐줘야 돼. 공기 저항 무시한대. 보기 옳은 것은 골라라. 기억, 니은, 지금 뭘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것들 물어보겠지. 주어진 조건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참 다양하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일단은 내 눈에 띄는 건 얘가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렸을까? 이거 제시됐어, 안 됐어? 제시 안 됐잖아? 근데 알 수 있어, 몰라? 알 수 있어. 어떻게 하냐? 옆으로 2m/s의 속력으로 던졌어. 그러면 얘는 계속 떨어지는 거 관계없이 옆으로 계속 초당 몇 미터씩 가야 돼? 2m씩 가야 돼. 근데 10m 가서 닿았대. 그러면 닿을 때까지 해서 계속 갔겠지? 몇 초 만에 떨어졌다는 얘기야. 5초 걸렸다는 얘기야, 5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슈 떨어지는데 5초 동안 떨어졌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5초 동안 끊임없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으로 2m씩 갔다. 해석될 거고요. P점과 Q점을 찍어놨네, 문제에서. 그러면 P점, Q점에서 이런 거 물어보겠지, 뭐. 운동 방향. 같냐, 다르냐. P점과 Q점에 작용한 힘의 방향.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 그 다음에 P점과 Q점에서 속력은 어디가 더 빠르냐, 이런 거 물어보겠지. 당연히 P점보다 Q점이 밑에 있잖아. 떨어지는 동안에 이 물체의 속력은 계속 어떻게 돼? 계속 빨라진단 말이야. 그럼 어디가 빨라? P에서 빨라? Q에서 빨라? Q에서 빠르겠지. 뭐 이런 걸 물어보겠지 뭐. 그래서 그림 보면 아, 예상 뭐 저런 거 물어보겠구나. 자, 보기 기억. 연직 방향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이걸 물어보잖아. P점에서가 크대. 맞아? Q점에서보다 빠른 거잖아. 틀렸고. 운동하는 동안 물체 작용 중력의 방향과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 운동 방향 같대. 같아? 다르잖아. 중력의 방향은 수직 아래 방향이고 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이라고? 궤적의 접선 방향이라고. 같지가 않다고.
5초 걸렸다. 다 물어보고. 그지? 답 나왔죠? 몇 번이니? 응? 2번. 디귿만 맞지? 네. 오케이. 8번 문제 조금 어려울까? 여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나마 11번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8번 문제 봐봐.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물체 A와 B를 가만히 놓고 B는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던졌다. 어쩌고 저쩌고 했다. 점 P는 B가 운동하는 경로상의 한 점이다. P점의 높이는 H다.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그냥 크다라고 하지 말고 눈으로 우리가 확인해야지만 좀 명확해지잖아. 그냥 써놔 그냥. 얘 그냥 2kg라고 보고 얘는 1kg라고 쓰면 헷갈릴 일 없잖아. A가 B보다 질량이 크다. 알겠지? 꼭 2kg, 1kg를 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 내가 헷갈리지 않으려고 쓴 거야.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기억. P에서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V다. 수평 방향의 속력은 당연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네. V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수평 방향의 속력은 등속 운동이니까. 기억 맞는 얘기고. 니은.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좋아. 그러면 A의 가속도 얼마야? 자유낙하니까 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겠지? 9.8. B의 가속도 얼마야? 포물선 운동도 중력 자유낙하 운동의 연직 방향으로 포함시킨다 그랬지? 얘 9.8. 그러면 얘 9.8, 얘도 9.8. 가속도의 크기는 크다 작다가 아니라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틀렸고. 대극 B가 P를 지나는 순간 A의 높이는 H보다 크다. P를 여기,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을 때 A는 이 높이보다 크다. 여기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 아니죠. 얘가 여기 있을 때 A도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됐나요? 기억만 답이고 마지막 장식은 11번 문제. 여기 봐봐. 11번 문제 일단 문제를 읽어봐봐.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서로 다른 층에서, 그러니까 높이가 다른 곳에서 같은 물체 A와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더니 수평면의 같은 지점에 동시에 떨어졌다. 야, 일단 봐봐. 우리가 오늘 배운 건 같은 높이에서 떨궜을 때 동시에 도달이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높이가 어때? 다른데 동시에 닿았대. 말이 돼? 어떻게 해야지만 말이 되겠지? 일단 이건 팩트잖아 지금. 이래야만 된대.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가능해? 그치. 동시에 던져버린 게 아니지. 야, 일단은 만약에 동시에 던졌으면 누가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시간 오래 걸리는 게 A가 오래 걸리겠지.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까. 설정을 해보니까 이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만약에 얘는 1초 걸린다고 치자. 그러면 A는 이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려야 돼? 1초보다는 오래 걸리겠지. 뭐 2초 걸린다고 치자. 알겠지? 동시에 났을 때 얘는 1초 만에 떨어지고 얘는 2초 만에 떨어진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 조건에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동시에 도달할 때. 그러면 오래 떨어지는 얘를 먼저 A보다 먼저 뭐 했단 얘기야? 던져버렸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지? 네. 운동하는 동안 A의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다. 자, 여기서 가속도의 방향 이꼴 흰 방향이에요. 가속도의 방향은 무조건 흰 방향하고 같습니다.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 다른 말로 힘의 방향이란 뜻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 같아 안 같아? 얘 포물선 운동이잖아. 네. 그지? 얘가 여길 지나고 있을 때 흰 방향, 이 방향이 흰 방향이에요. 운동 방향, 궤적의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입니다. 따라서 같지가 않아요. 알겠죠? 니은 건물에서는 A를 B보다 먼저 던졌다. A를 B보다 먼저 던졌다. 그래야지만 동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물체의 작용은 중력의 크기, 무게를 물어봤네. 문제에서
같은 두 물체라 그랬어요. 질량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얘 1kg짜리라고 보면 얘도 1kg짜리 가지고 실험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둘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A가 B보다 크다? 틀렸죠. 답은 니은. 이해됐나요? 야, 수평 방향의 속력은 누가 더 빠른 속력이야? 사실은 이거 보면은 여기 리을 보기 리을을 쓸까 말까 했던 흔적이 있을 것 같아.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은 누가 더 빠른 속력으로 던져버렸니? B가 더 빨라요. 생각을 해봐. 결국은 이거잖아. B 만약에 1초 떨어진다고 쳐요. A는 2초 만에 떨어진다고 쳐요. 그러면 B는 1초 만에 이만큼 간다는 얘기잖아. 떨어지는 동안에 수평 방향으로 이만큼 갔다는 얘기잖아. 근데 A는 2초 동안 떨어지면서 이만큼 간 거예요. 그럼 수평 방향의 속력은 누가 빨라? B가 빠른 거야. B는 1초 만에 이만큼 갔고 A는 2초 만에 이만큼 갔고. 이해됐니? 그래서 리을북에 그것도 물어볼 수 있어. 쏘는 순간 이 조건을 봤을 때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은 A가 빠르다, B가 빠르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고. 이해되지? 익사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